코스피 3000이 깨진 건 카카오 때문이다 라고 피처링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대충 뭔 소리 할 건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막 그런 뭐 가투소나 뭐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면 외국인이 지금 안 사고 개인이니까 뭐 어차피 매수 주체는 기관 아니면 외국인 아니면 개인인데 개인의 매수세가 옛날만큼 강하지 않고 지금처럼 미국이 잘 나가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돈이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막 적극적으로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상 EPS가 계속 상향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이익이 상향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기관이 이제 막 팔면 욕을 엄청 하죠. 특히 이제 뭐 연기금 같은 게 팔면 엄청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 기관의 욕을 막 많이 개관이라 그러고 막 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펀드 매니저도 좀 있고 들리는 이야기를 모아보면 지금 그러니까 기관들은 뭐 그런 풀업이라고 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펀드 자금일 텐데 펀드 중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 자금은 그 운영 방식이 액티브 방식이랑 패시브 방식이 있어요. 요새 뭐 보면 퀀트로 이용해서 뭐 사고 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거의 다 패시브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스켓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걸 패시브 투자라 그러고 이제 제가 하듯이 기업 분석해가지고 요거 괜찮다 그래서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대세는 이제 패시브 방식 운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도 패시브로 많이 운용을 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운용 자금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걸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차트를 봐도 느끼죠? 최근 거래를 이제 HTS를 캡처했는데 대충 한 달 한다고 봤을 때 연기금 같은 경우 연기금이 되게 큰 손이잖아요.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고 삼성전자 왜 이렇게 떨어져요? 뭐 7만원에 지금 턱걸이를 겨우 하고 있고 6만 전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이러냐고 보면 뭐 외국인은 파는 거는 뭐 알고 있었고 연기금이 파는 게 확실히 크죠.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파는데 한 달 보면은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폰으로 보시는 분은 500만 주 이상 누적으로 팔건데 그냥 파란색으로 그냥 쫙 해서 엄청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파는 건데 패시브 자금일 가능성이 커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막 팔면 연기금에서 파는 게 이게 패시브 자금인 경우라고 봤을 때 이렇게 막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코스피 상이나 이런 것들이 팔면 그런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 패시브 자금이다. 그럼 패시브 자금이 뭐가 문제인 거냐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기관에 있는 패시브 자금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욕할 게 아니에요. 패시브 자금은 거의 감정이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욕해봐야 우리만 손해예요. 그래서 욕하지 말자 인 거고, 그럼 이 패시브 자금이 왜 이러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야. 제 책이에요. 고점의 징후에 관련된 이제 4가지 이제 징후에 보면 여기 있어죠. 기업 공개에서 주식시장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고점 징후가 나타난다 그랬죠.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으면 주식을 되게 많이 찍게 돼서 IPO를 하고 많이 찍게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마 뭐 최근 한 2-3달 동안에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그럼 걔들은 뭐 하냐라고 보면 지금 이 회사가 카카오페이야.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페이고 11월 9일자 기준으로 화면을 캡처한 건데 HTS를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보시면은 연기금이 그렇게 뭐 상장한 첫날 막 100만 주 이상씩 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패시브 자금은 뇌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골고루 사는 시스템으로 자금이 대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가 딱 들어오면 사요. 비중에 맞춰 사요. 그럼 뭘 팔아요? 삼성전자 같은 걸 팔아요. 이걸 사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카카오페이 상장되면서 이걸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큰 게 딱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패시브 자금을 딱 운용을 줄이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줄이고 카카오페이 이런 거 신규 상장이니까 주식이 없잖아요. 이런 걸 산다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카카오뱅크를 한번 상장했잖아요. 카카오뱅크 보면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보시면 또 사죠. 최근에는 팔고 있는데 9월가 팔고 있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8월 6일날 상장했었잖아요. 상장하니까 또 왕창 사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기고 나니까 별로 없는데 초반에 왕창 사잖아요. 그럼 이때 왕창 사는 자금은 어디서 된다?
따로 국내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근데 증가시키지 않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 막 포트폴리오 비중이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기계적으로 파는 거를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유연성을 주자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별로 당분간 없다고 봤을 때 이거 사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거 팔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왕창 팔고 이런 애들 왕창 산다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엿을 먹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는데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그런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 크래프톤. 이것도 되게 비싸게 상장했잖아요. 이게 아마 50이 안에 들걸요?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시가총이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배틀그라운드 안에 있어서. 이것도 상장하자마자 또 왕창 사요. 얘 주가는 40만원 이러니까 또 왕창 사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최첨단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왕창 사긴 했지만, 최근엔 또 크게 이슈가 된 말이 문제가 많았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보면, 현대중공업 분할 상장해서 요거 엄청 많이 먹잖아요. 이것도 보면 9월 17일 상장했는데, 그렇죠. 상장 첫날 왕창 사죠. 이렇게 왕창, 초반에 왕창 사고, 그 다음에 좀 적게 포트폴리오를 좀 채거나 적게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 할 때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연기금들이 그것들을 빼고 이런 것들을 사는데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장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패시브 자금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희님께서 돈 들어오는 구멍은 막혔는데 주식 공급이 증가하니까 나눠 먹게 된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자베스님도 유상증자랑 비슷한 효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직접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3월 19일 날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코로나 터져서 바닥을 찍었는데 그거를 코스피 지수랑 시가총액이랑 이렇게 합쳤어요. 금액을 이렇게 조회를 한 다음에 이렇게 흐름을 여기를 밑에를 맞췄어요. 그래서 코로나 터진 저점을 그래프 그릴 때 대충 맞추고 앞에도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가다가 언제 벌어지냐면 요쯤, 그러니까 주식이 공급이 증가하는 요쯤에 빨간색은 시가총액인데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위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위로 움직이고 좀 더 한 대 비해서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지죠. 이때 이제 대형주의 IPO가 막 터지면서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실제로 고점도 보면 7월의 고점을 코스피 지수는 7월의 고점을 형성하는데, 얘는 이제 더 뒤에 8월 초에 고점을 형성해. 시가총액 자체는 그러니까 뒤에 IPO 같은 게 쭉 나오니까 시가총액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고점 기준일 거예요. 고점 기준. 지수 상승은 126.8%인데 시총 증가는 138%라고 해서 한 11.5, 11.6% 정도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요. 코로나 터진 거 저점과 비교해서 금액을 비교하면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직접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3월 19일에 시총이 982조고 코스피는 1457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코스피 고점은 7월 7일, 올해 7월 7일 3305.21이고요. 그래서 126.8% 증가한 거고, 8월 10일 날 시총은 2339.2조 해서 138.2%, 이 좀 시간 차이도 한 달 정도 차이 나죠. 이런 식으로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점 자체도 뒤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오늘 말고 어제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2180.6조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 그래서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면, 그러면 요게 신규 IPO나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것들이 없이, 뭐, 사실 짜잘한 것, 잔잔바리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 화면을 약간 지워드릴게요. 채팅창을 잠깐 끌게요. 그래서 그런 잔잔바리 것들 무시고 대형 IPO만 염두에 뒀을 때, 이렇게 시총이랑 코스피 수가 차이가 나는 거를 환산을 해가지고 코스피 수를 바꿨더니 그런 유상증자나 뭐 신규 상장의 대형 IPO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현재 어제자 날짜 기준으로 3236이 되어야 맞아요. 근데 어제 3000이 이미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런 애들 상장만 안 했으면 지금 3200대 있어야 되고, 오늘 아마 좀 떨어져서 3200이 깨져서 3000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게 카카오, 특히 이제 대형 IPO가 카카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상장 안 해가지고 카카오 때문에 이게 코스피 3000이 깨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요쯤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은 당연히 질문을 하시겠죠. 자, 피트왕 선생님,
문제 제기하신 건 알겠는데, 질문을 드리자면 우량주를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시총이 그만큼 느는 효과가 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안 했다면 시총이 최고점이 되는 그만큼 늘지는 못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만 떨어질 때 이렇게 막 떨어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애들을 사느라고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소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드린다면 yes,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떨어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고점이 더 높았을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런 것도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최고점을 기준으로 코스피를 환산하면 코스피 한 3,600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은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 방금처럼 질문을 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3,600까지 안 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신에 이게 떨어진 다음에 지금처럼 3,000이 안 깨졌을 수는 있다라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제 논리상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신규 상장이 되게 많아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많이 한 건데, 이게 앞으로 2차 전지 분할 상장이랑 연관지어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이게 카카오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회사 분할 상장해가지고 LG가나 현대중공업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분할 상장하는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비난을 하잖아요. 원래는 못하게 하는 게 원래 많긴 한데, 사회적으로 엄청 비난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하는 짓이 보면 재벌이 하는 짓이랑 똑같고, 지금 덩치나 이런 것들이 다 재벌이 급이 됐잖아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첨단 IT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런 비난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비난을 받아도 똑같은 기준에서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지금 3,000이 깨지는데 혁혁항공을 세운 건 대형 IPO를 한 카카오의 책임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자회사를 상장시켜도 책임질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의사도 상장되고 자회사도 상장되고 나면 그 이해관계가 엉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사 주주랑 자회사 주주 이해관계가 엉키는데, 그걸 잘 조정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치만 우리나라는 그걸 문제가 생겨도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덩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회사를 분할을 해서 상장하든 어떻게 상장하든 상장해서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자금은 편하게 조달해서 사용하니까, 특히 이제 IT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PR이나 PBR 배수를 많이 받으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자금을 대량 조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막 남용하는 거고, 자기의 경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운신의 폭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이 문제예요. 이런 거고. 그래서 뒤에 보면 딴 데도 보면 이렇게죠. 대주주가 기업을 반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성장하는 걸 하는 거고, 재상장을 통해서 자금 유치하는 거고, 지배력 강화는 요거는 그거예요. 인적 분할한 다음에 이렇게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이런 거니까 1번에 해당 안 되지만 2번, 3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돈 먹는 한마가 돼서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막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과는 그 피해는 개미들이 다 입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3,000이 깨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딴 건 배제하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카카오다라고 생각하고, 카카오는 좀 첨단 사업이고 어쩌고저쩌고 자금을 조달해야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거는 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덮어줄 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앞으로 LG와 또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아마 시장이 눈치 봐서 시장이 반등하면 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또 분할된 회사 상장해가지고 또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따상이 되니만 이렇게 시선 끌면서 막 조 단위의 자금을 막 조달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려가 있죠. 그냥 미국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대규모 IPO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총 상위에 있는 회사들이 번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식을 계속 줄여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시총이 늘어나면서 지수가 압박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은 회사가 주식수를 줄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아주 행복한 상황이 미국에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다르다. 그런 걸 내가 계속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더 약간 분노하고 흥분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새 보면 좀 불편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또 대형 IPO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이러면 이제 개미들이 호구인가? 저는 배당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회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식시장에 돈은 공짜 돈이니까 열심히 잘 포장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을 국리만 주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죠. 이강현님께서 카카오는 양심 있으면 자사 소각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카카오만 유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벤처 회사나 새로 신규 IT 회사나 빅테크들 이런 회사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쁜 짓을 똑같이 배워서 따라하니까 그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카카오도 자사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자사 소각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저렇게 문어발당해 가면서 증시에 깔띠 굽는 거 돈 쓰러 닫고 답답하다. 제가 제 생각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얘는 비난을 안 하더라고요. 좀 답답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삼성은 아마 보는 사람도 많고 외국인 지분이 높아서 함부로 아마 잘 못하긴 할 거예요. 삼성은 한번 좀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삼성이 오히려 좀 조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래서 삼성 주식 투자 오래 해보면 아실 텐데 삼성은 좋은 회사입니다. 주식 투자 하면 할수록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은 이렇게 그런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할 걱정은 별로 안 했습니다. 돈도 많고요. 이광현님,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사 소각 좀 했으면 좋겠는 장이도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라고 했는데 이게 법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소각이 기본적으로 의무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할 필요 없고 그건 대주주의 쌈짓돈이잖아요.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소각하면 자본 감소에 대해서 아마 주총을 열어야 되고 아마 그런 번거로운 일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자사주 소각할 때 주총 열고 그랬거든요. 자사주 소각할 때는 소각은 번거롭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대주주에 유리하게 사용해도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법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에 대한 권한을 이런 식으로 홀대를 하면 법적으로 정비가 안 돼서 주식 보유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홀대를 하면 그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똑같은 회사도 미국에 상장되는 거랑 한국에 상장되는 거라면서 그 가치가 주주의 권리가 보호받는 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되게 대표적인 얘기가 쿠팡이잖아. 쿠팡이 거기서 상장할 때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법상의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걸 참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